상황에서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나야 할지 심각한 의문이 들어집니다. 또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를 제안한 지가 3주가 지났습니다. 계속 논의하자면서 어떤 명확한 답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중진 의원인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 급기야는 바보 장사를 했다. 해외 자원개발에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여당은 명확한 답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입니다. 나라 사정이 계속 엉망이 되고 있고 세수 부족은 이제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세수 부족액이 2012년에 2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는 14조에 달하고 올해도 10조가 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에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 적자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재정 적자를 해소할 어떤 방안도 없이 담배값 인상 등 서민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소위 부자 감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이 서민 착취에만 몰두하는 정부 여당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이 문제는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소위 서민 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 원 정도를 서민에게 부담하면서 소위 재벌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한 건 여전히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야가 예산 심사와 함께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법인세 정상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황이 이란데도 새누리당은 지금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예산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날밤을 세워서 국민의 요구, 또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12월 9일까지는 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진화법에 의해서라도 예외 조항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날짜를 며칠 소년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에 12월 2일 날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날치기 아닙니까? 과거에도 날치기가 무슨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날치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입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어저께도 우리 진상조사 규명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부 유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대통령 측근과 해당 부처 차원에서 직접 추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과 차장, 해당 부처 차관 참석한 회의가 18번이었습니다. 18차례 회의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사전 준비랄지 후속 조치 등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업은 공사가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했고 윤상직 장관은 공사별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짓 해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실체가 이렇게 많잖아요.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정조사를 피해 갈 수도 없고 피해 가서도 안 됩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망설이는 것인지,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거래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몇 차례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실세 장관들이 왜 이 거짓 해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일에 이 주례효동이 성사된다면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백재현 정책위원장 발언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논의를 해야 될 BJ의 조세 소리가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이 여야 합의를 도입한 채 재벌 감세를 정상화에는 등산포 서민유세를 밀어붙이면서 예산은 자동 불이익 제거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조세의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답보 상태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를 아주 성역처럼 생각하는 세력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상, 조합법이라면 마을금고, 반인농협, 신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세금 우대조합저축 폐지 등 서민에게만 연평균 6조 원 이상의 부담을 줄이는 세제 기하관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민 비절작의 증세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과거 MB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부진한 법인세 인하부터 정상화하자는 강력 비난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여당은 무책임하게도 재벌 감세 차례만은 절대 논의할 수 없다며 마치 한옥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작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조세 소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2009년에 제가 조세 소위 활동을 해갖고 그에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갔는데 지금까지 여야 합의해서 조세 소위에서는 대부분이 합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조에서 5조 정도로 세수를 준비해 가져와서 옛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 말에 22% 조세 부담률을 19%에 떨어뜨려서 점진적으로 올려서 지금은 21%에 가깝게 끌어올려왔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조세 소위에서 38% 적용을 받고 있는 종합소득 세율은 3억 이상이었는데 1억 5천원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3조 몇천억 정도를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조세 소위가 운영됐는데 금년날에만 운영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세법이 하나의 예산, 세입이나 예산 부수법에 대한 통결해져서 10월 2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형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윤호정 우리 강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오늘 10시에 우리 당 조세 소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들 또 관심 있고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국립대학 기성협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협에 있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에 국립대 기성협이 1조 3천억을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임시 방편으로 회피하려는 고식집계로서 등록금 인상률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OECD 평균 국립대 교육비 국가 부담률은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만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국공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또다시 기성예비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꼼수입니다. 우리 당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거센 오류 논란이 휩싸였던 올해 수능 영어문항과 생명과학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되었습니다.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오류문항 2개가 복수 정답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능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초, 중, 고 10년 동안 밤잠을 설정하며 쌓은 실력을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이로써 수천 명 수험생이 당락이 뒤바뀔 것으로 예상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 혼란을 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장이 수능 출제원료의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지만 사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교육부총리는 매년 이어지는 이와 같은 혼란상에 대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 소재를 밝혀내 수능시험 출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이 현실성 없는 학상 공론에 그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석현 부의장이 말하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자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에 못을 잡고 있는데 야당 시절을 돌아보면은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참여정부 5년 연속 예산안을 12월 말일까지 붙들고 있던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은 입이 열이라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의 헌법과 지금 헌법이 다른 헌법입니까?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으로 자동 부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한 달 앞당긴 것은 국회가 충분히 심사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올해처럼 시일이 촉박하여 금주 닷새 동안 인력범위에 서두르기보다는 심사기일을 일주일 연장하여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끄덕지겁 먹는 밥은 체하기 쉽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376조의 막대한 예산을 쫓기듯 졸속 심사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 살림처럼 꼼꼼히 따져보는 알필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동 부의 조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합의하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어제 영어와 생명과학의 복수정답 처리에 따라 1만 명 등급 조정으로 수능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다행이지만 정답을 맞추고도 정답자의 10% 내외가 한 등급씩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은 해당 학생들에겐 청천벽력입니다. 수능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장 공정하고 오차가 적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을 넘어서 횡포에 가까운 일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부는 교육부총리의 사퇴와 담당자 처벌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의 남경필 도지사가 약속대로 부지사를 새정치민주연합에 할애하고 새정치연합이 정책연정을 논의한 끝에 어제 사회통합부지사가 탄생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여야가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첫 정책 간담회를 가진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검찰이 우리 당 전체 의원의 4분의 1인 34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는데 이런 대규모 야당 탄압은 유신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보수단체가 야당을 고발만 하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선 고발 내용이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저희 경우를 보더라도 치과협회로부터 후원금 들어온 것이 전혀 없고 이른바 치과협회 관련 법에 도장 찍은 일도 없습니다.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양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법에 도장 찍어줬다고 해서 보수단체가 무조건 고발을 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홍영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네, 홍영표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의 실패와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 큰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침묵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만 12조 6천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정부는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미 드러난 2조 원에 사서 200억에 판 하베스트 날 정유 공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스공사가 캐나다에서 혼리버와 웨스트컷에 투자해서 6천억을 고스란히 날린 투자, 멕시코 볼레오 동강산 문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강산 문제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부혹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인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투자 적격자인 SPC의 출자 비율을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허가를 공모제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지노 산업은 아직도 국민적인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현행 법으로도 이미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개의 카지노 사업자를 정부에서 허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국회를 압박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생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어제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으로도 충분하게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MB정부 권력행기에 있던 원전 비리에 대해서 전격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습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꾸려진 합동수사단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자방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각 나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방산 군납 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라고 하면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의 노력인지 과연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을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산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적극 나서서 방산비리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조사 요구에 즉시 응해서 아주 나쁜 비정상을 당연한 정상화를 시키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예. 네, 윤호중 의원입니다. 정치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이 비과세 및 감면 등 부자남세 철회에 대한 논의를 절대 불가라고 외치면서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에 대해서는 호응하고 있지 않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잠시 후 10시에 기자실에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10조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0조 규모의 적자 대정 부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앞으로 향후 재정 지출의 증대가 뻔하게 예상되는 이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목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를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재정 지출과 관련된 법안을 경제 살리기법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재정의 부실화를 낳고 국가 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 소득을 줄이고 결국 내수 부진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지는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대책부터 정부가 세워야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부자 감세 첩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